6개월 만에 제가 수능 수학 5등급에서 1등급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법은, 안녕하세요, 장원급제입니다. 제가 6개월 만에 수능 5등급에서 6월 모의고사 100분위 99를 받은 영상을 되게 많이들 보시고 많이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궁금해 해주셨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요청으로 지난 영상에서 수학 개념 공부법과 기출학습법을 설명했는데요. 이거는 한번 따로 영상을 만들어보고 싶어서 생략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한번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바로 제가 작수와 비교해서 올해 가장 크게 변화한 부분에 관한 얘기인데요. 6개월 만에 제가 수능 수학 5등급에서 1등급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법은 바로 질문입니다. 질문? 하면 약간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에 Q&A를 올렸을 때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게 답지에 관한 얘기였어요. 자원급지님은 수학을 틀리면 바로 답지를 보셨나요? 아니면 얼마나 생각을 하셨나요? 몇 분 정도 고민을 하고 답지를 봐야 할까요?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요. 수학을 공부할 때 답지를 보냐 마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게 많고 확실하게 하나를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확답 정도로 드릴 수 있는 건 일단 한 4등급 미만인 분들은 답지를 무조건 보는 게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낮은 3등급까지도.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일단 저도 되게 노베였었던 입장에서 막 센이랑 이런 거 진짜 풀면은 거의 반을 맞을까 말까였어요. 근데 이걸 하나하나 고민을 한다? 이것부터 살짝 가성비가 아깝다라는 느낌입니다. 왜냐면 저희 같은 노베이스가 센이나 기타 쉬운 문제들에서 틀리고 뭔가 고치지 못하는 문제들은 무조건 개념 누수예요. 개념이 부족해서 못하는 건데 솔직히 수학 개념이라는 게 지금 우리는 그냥 남들이 개발해 놓은 거를 보고선 외우니까 어느 정도 쉽게 이런가 보다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개념을 몰라. 그러면은 저희가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죠? 저희가 되게 천재 수학자가 아닌 이상 절대로 그거는 할 수 없는 일이고 개념을 모르면 무조건 답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쉬운 문제에서 틀리는 문제는 무조건 답지를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게 저는 작년에 답지를 볼 때 답지가 이렇게 있으면 좀 흘리면서 봤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봐야 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이 문제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수능을 잘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문제를 푸는 데만 급급하느라고 문제를 틀리면은 답지를 보고 그런가 보다 그냥 넘어갔어요. 이게 제가 작년에 5등급을 맞았던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처럼 노베이스인 경우에는 그냥 답지를 홀린 듯이 읽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바로 수학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입니다. 답지의 모든 인과관계를 설명할 줄 아셔야 돼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기출 개념 학습법에 대해서 수학에 관한 얘기를 할 때 무조건 수학은 필연성이다. 이 조건을 보고 다음 조건이 나오고 다음 조건이 나오고 다음 조건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답지를 보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조건에서 막혔는지를 보기 위함이고 그래서 답지의 모든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면 너무 쪽팔렸거든요. 일단 저는 작년 6월경에 처음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솔직히 그때쯤 되면 남들은 NG 풀고 기출도 거의 끝나가고 있을 텐데 저는 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뭔가 부끄럽기도 했고 되게 작은 사소한 부분? 뭔가 남들은 다 아는 부분에서 저만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부끄럽기도 했고 좀 이거를 내가 알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판별식을 거의 한 달가량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계속 틀릴 수밖에 없었는데 답지에서 나오는 경우에는 답지에서 판별식이 2개일 땐 어떠고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답지를 보면 판별식에 의해서 이거는 0보다 크고 0보다 작고 이렇게 나오니까 저는 그냥 이걸 홀린 듯이 읽었던 거죠. 0보다 크고 0보다 작겠군. 다음에는 맞겠지 하고 다음에 또 틀리고. 이 점이 저와 같은 가장 많은 분들이 수학 성적을 올리지 않는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답지의 모든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우리가 답지를 보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모르는 내용은 꼭 질문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재수 시작하자마자 선생님한테 바로 가서 저는 근데 수학 진짜 못하고 거의 노베 수준이다 바로 말했어요. 저한테는 이것도 되게 큰 결심이었거든요. 모르는 걸 말하는 거. 그래서 되게 진짜 선생님들 붙잡고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친구들한테도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되게 많이 질문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재수 독학을 다니거나 아니면 내향형이라서 선생님한테 말 걸기 힘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주변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없다거나. 저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질문에 최적화된 온라인 과외 서비스인 콴다 과외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콴다 과외 앱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바로 콴다 과외의 명에서부터 알 수 있는데요. 저는 질문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콴다가 알고 보니까
Q&A 이게 바로 브랜드 명이더라고요. 콴다는 애초에부터 질문에 되게 진심이었던 어플이었는데 콴다에서 만든 온라인 과외 서비스가 바로 콴다 과외입니다. 브랜드 명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콴다는 굉장히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든 콴다 과외 앱은 질문과 답변에 관해서 되게 진심인 과외 앱 서비스라는 것이죠. 제가 체험을 해봤는데 체험을 해봤을 때도 확실히 질문을 편하게 할 수 있고 선생님들이 레벨 테스트도 보거든요.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이미 학생들의 수준을 알고 있고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더 잘 얘기해 주시니까 답변을 이해하기도 쉽더라고요. 저는 일단 솔직히 말하면 과외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왜 과외를 안 했냐? 저는 과외가 너무 그냥 과외라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사실 과외가 그냥 1대1로 봐주시니까 성적 올리기 제일 좋은 건 맞거든요. 일단 공부라는 건 내가 잘하는 걸 계속 반복한다고 절대로 오르지 않아요. 모르는 걸 찾고 그 모르는 거를 공부해야 오르는 건데 뭔가 어린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과외 이미지 이제 이렇게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시고 저만 선생님을 바라보시는 거죠. 이러는 것 자체가 전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살짝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모르는 게 있다는 사실 자체를 좀 쪽팔려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면은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 너무 티가 많이 나고 그다음에 그냥 솔직히 이렇게 열정적으로 당연히 열정적으로 봐주시겠지만 열정적으로 봐주시면은 풀리던 문제도 안 풀릴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서. 네, 그래서 저는 과외를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리고 또 과외비가 솔직히 비싸잖아요. 비싼 데에 비해서 뭔가 이 선생님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나는. 그리고 뭔가 나랑 스타일도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저는 못 그만둘 것 같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원도 뭔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랑 친밀해지면 못 그만두는 스타일이거든요. 약간 미안해요. 그래서 뭔가 과외는 좀 더 이런 관계성이 있잖아요. 1대1 과외다 보니까. 그래서 한 번 시작하면 안 맞아도 못 그만둘 것 같고 뭔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못했는데 콴다 과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선생님이 이렇게 사라집니다. 이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걸 너무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도 비대면 과외니까 싸요. 최대 40%나 싸요. 제가 영상에서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사실 과외 선생님 알아보는 게 되게 일이잖아요. 정말 이 선생님이 뭐 능력은 좋으실지 몰라도 나랑 잘 맞는 선생님일지 너무 무섭지는 않을지 뭔가 여러 가지 면들이 나랑 잘 맞을지에 대한 고민이 진짜 클 텐데 콴다 과외 같은 경우에는 콴다 과외에서 대신 선생님을 검증을 해주십니다. 5단계 까다로운 검증을 통해 선별된 선생님들 중 나의 학습 역량이나 학습 현황, 목표 대학교 등에 맞게 3명의 선생님을 매칭받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내가 직접 선택하고 확인하고 선생님을 매칭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호랑이 선생님 같은 경우 막 되게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서 주시는 그런 빨리빨리 해 약간 이런 선생님이랑은 잘 안 맞고 좀 다정한 선생님? 내가 뭔가 하나를 할 때마다 진짜 잘하고 있다 약간 그런 선생님을 원했어요. 저는 좀 누가 옆에서 칭찬해주면 능률이 올라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정하고 열정적인 선생님을 원한다고 콴다 과외에 작성을 해서 보냈고 정말로 다정하고 열정적인 선생님이 매칭이 돼서 콴다 과외를 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면 이렇게 과외 레벨 테스트를 하라고 안내가 옵니다. 테스트를 다 보면 분석 리포트가 도착해요. 선생님이 매칭되면 과외 선생님 정보가 뜹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수업하기 전에 혹시 그 N수생이라고 했는데 재수생이에요? 아니면 그 이상이에요? 재수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역 수능을 2, 4학년도 수능을 본 거죠? 네. 그러면 그 목표하는 대학이나 학과가 있어요? 저는 연세대학교 가고 싶어요. 학과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현역 때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였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저 5등급이었어요. 수학이요? 네. 근데 그 분석 레포트 이런 거 보니까 문제 되게 잘 풀었던데? 좀 많이 올렸어요. 시간이? 아니, 그 많이 등급을. 올랐어요? 네네. 그럼 지금 재수는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열이랑 지수로그 파트를 심화를 원한다고 했는데 이 두 파트를 원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느 정도 문제는 풀 수 있는데 약간 네. 수열도 그렇고 지수로그도 그렇고 이번 육모 12번 지수로그 함수에서 진짜 네. 거의 한 20분 정도 걸려서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계산 양이 많아지면은
너무 푸는 게 힘들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못 풀고 약간 이래서. 그쵸. 12번. 네. 12번. 그 12번이 이번에 좀 계산량이 많다고 하긴 하던데. 이게 네. 그 문제 번호에 요즘에 이제 앞번호에서도 그러니까 문제 번호가 뭐 어떤 번호가 어려운 문제다 이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준 킬러들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수능이. 네. 이제 상위권이 목표면 수열 지수로 함수 같은 경우는 엔제 있죠, 엔제. 네. 엔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해요. 수열 지수 부분은 특히 엔제를 많이 풀어보고 이제 사설 학원에서 다양한 이제 시각으로 문제를 만들어서 주니까 이런 거는 엔제 위주로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하고 기출은 이미 많이 봤을 거고 이제 계속 볼 거니까 수열 지수 부분은 엔제 위주로 많이 풀어보고 꼼꼼이라기보다는 깔끔하게 쓰는 연습을. 근데 분석 레포트 그거 보니까 뭐 프리 과정 이렇게 쓰는 거 보니까 되게 잘 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깔끔하게 문제 푸는 연습을 좀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일단 영어는 무조건 올려야 되고 지금 만약에 연세대가 목표면 그쵸? 네. 영어 무조건 영어 열심히 하고 있죠? 근데 영어를 약간 해도 느는 느낌이 안 들어서 영어는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부? 그 현티쌤 거 인강 듣고 그냥 풀고 하고 있는데 이게 맞나? 약간 이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영어가 선생님도 이제 현역 때는 오히려 현역 때는 1등급이 계속 나왔는데 재수 때는 이제 영어를 안에 이제 수학이나 뭐 가탐 이런 거에 몰려서 하다 보니까 영어가 좀 2등급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선생님은 의대를 목표로 했어가지고 영어는 무조건 이제 1등급을 딱 맞아줘야 나머지 과목에서 하나 삐끗하더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수시 최저 공부만 안 하고 제대로 내가 뭐가 부족한지 그리고 어떤 공부가 필요한지만 딱 알고 4개월을 투자하면 충분히 많이 올려요. 충분히. 그래서 선생님도 재수 6월 성적이랑 수능 11월에 봤죠? 수능 11월 성적이 진짜 많이 바뀌었거든요. 유형들이나 다양한 풀이 방식들 접하면서 계산이 좀 더러운 문제도 풀어보고 좀 이제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했던 문제다.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접하면서 새로운 유형에 이제 도전하면서 풀이 과정을 이렇게 쭉 써보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고 미적분은 수분급 문제 일단 제대로 한 다음에 9월이나 10월 이쯤 되면서부터 9월도 좀 이룰 수 있어요. 왜냐면 부평이 있으니까. 그러면 부평 본 이후나 그때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 다음 영상을 보고 오셨나요? 아까 전에 5단계 검증 과정을 통해 나의 성향, 학습 현황, 목표 대학에 맞는 선생님과 매칭된다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정말 잘 맞았고 친절하고 다정하고 열정적인 선생님을 원한다고 제가 썼거든요. 근데 정말 그래서 그런지 진짜 그대로 선생님 진짜 친절하고 다정하고 열정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되게 많이 편하게 할 수 있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끝나고 문자도 저한테 주셨답니다. 기억력이 진짜 안 좋은 편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되게 오락가락 많이 하는 이유도 뭔가 바로 복습을 안 해주면은 바로 내려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공부한 거 바로바로 기억 못하는 거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바로바로 기억할 수 있으면 작년에 대학을 가지 않았을까요, 저는? 콴다는 다시 보기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 사실 1번 과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과외를 받고 나서 선생님이랑 안녕하면은 전 내용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은 다시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서 여쭤봐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모르는 거나 잊어버렸던 내용을 바로바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랑 얘기했던 거, 선생님이랑 공부했던 거를 다시 돌려보면서 한 번 더 이해하고 정말로 모르는 부분에 관해서 또 질문하고 이런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게 콴다 과외의 진짜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복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콴다 과외 같은 경우는 완료한 과외 영상을 다시 볼 수 있는 게 너무 장점인 것 같아요. 여기 다시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영상을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